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책은 뭐 2권이 있는데, 사실은 뭐 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너무 넓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출제 가이드가 있고, 이 출제 가이드에 맞춰서 출제를 하는 게 기본인데, 출제 가이드에 나와 있던 어떤 정보들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기존과 좀 다르고 좀 차별화된 문제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출제 가이드가 아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틀린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요번에 그 본 7회 필기 실기. 이건 출제 가이드가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지금 요번에 나온 건 사실은 포렌식의 그 중에서 악성 코드 분석의 내용의 이론들이 나왔거든요. 그건 사실 범위가 아니에요. 이 시험의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오니까. 예, 그렇게 시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공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도 굉장히 좋아요. 목적이 뭐든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이 목적도 맞고, 어떤 분은 기술사를 공부하겠다, 그것도 맞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고, 그리고 앞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공공에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저희 그 매형도 이제 육군 대령이었다가 제대했고, 재작년에 저희 사촌 형도 농지청의 서기관으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으면 이제 결론은 이제 뭐냐면 엄청 심심해요. 정말로. 생각보다 엄청 심심해요. 이렇게 평생 일하다가 갑자기 딱 일손을 놔버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 불러요. 너는 어떻게 사냐? 너는 뭐 하냐? 근데 그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데 내가 이게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고 써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본 공부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요. 그리고 가급적 실습을 조금이라도 좀 넣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일도 그렇고 실기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서 이거구나 하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만 나오는 위주, 중요한 걸 깊게 이렇게 내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온 그 7회 실기에서는 제가 알기로 2000년도에 실제 침해 사고 문제의 덤프가 나온 거예요. 실전이었어요, 실전. 그거를 문제에 내도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자신감 있게 해결하려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놈의 시험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그냥 피라미드로 그냥 참고로 하나 그릴게요. 이 보안기사, 이게 말이 보안기사인데 사실은 따면 그냥 기사일 뿐이에요. 바꿔보면 따면 기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 구조를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 구조는 기계라고 생각하십시오. 기계적으로. 왜 기계를 얘기하냐? 실제 시험에 7회나 3회를 기준으로 보면 악성 코드에 관련된 게 나오거든요. 이 악성 코드는 CPU를 뭘 쓰냐에 따라 조금 달라요, 구조가. 우리가 다 쓰는 게 인텔 컴퓨터라고 그러죠. 인텔 인사이드 이렇게 광고 나오잖아요. 이 구조랑 우리 ARM의 CPU를 쓰는 거랑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를 모르면 모든 경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모든 경우를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는 정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죠. 윈도우, 리눅스 이런 거, 안드로이드, 컴퓨터를 돌리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기계를 돌리는 거, 운영체제. 그리고 우리가 통신을 지금 하고 있죠. 우리의 지금 통신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방향으로 전달하는 브로드캐스트로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통신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떠들지 않잖아요. 왜 안 떠들어요? 암묵적인 약속인 거죠. 그죠? 통신이라는 거는 암묵적인 뭔가의 그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죠? 그리고 저는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죠. 제가 여기에서 스페인어로 하면 알아듣시겠어요? 제가 못합니다. 그냥 못해요. 알아듣시겠어요? 이게 약속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하려면 통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통신 중에
TCP IP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이 세 과목이 딱 기반이에요. 이거 없이는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는요, 사실은 얘는 많이 나와요. 얘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 컴퓨터 구조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고 아는 거는 엄청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올려서 우리가 도대체 뭐를 볼 수 있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프로토콜, 약속인 거죠. 약속 중에 하나가 웹이죠. 따따따.naver.com이라고 치면 앞에 HTTP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 맨 끝에 P의 약자가 프로토콜인 거죠. 그죠? 그럼 이 프로토콜이 얘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아무리 해봤자 얘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이거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계속 쌓아가는 구조의 학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보자고요. 자, 운영체제는 우리가 많이 쓰는 여러분들 PC에 깔려있는 윈도우도 있지만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안드로이드 안에가 사실은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핸드폰에 있는. 그러면 그 리눅스라는 건 안드로이드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PC에서도 쓸 수 있고 서버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운영체제에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 그냥 운영체제 OS로 할게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죠? 이 종류가 있단 말이야. 종류별로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의 종류는 공부할 수 없어요. CPU의 칩에 따라서 피지컬한 기계 구조에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그냥 인텔 인사이드 기준인 거예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영역이 아닌 거죠. 그 외 자체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프로그램인 거죠. 그냥 프로그램 그래도 되고, 애플리케이션 그래도 되고, 프로세스 그래도 되고. 지금 봐보세요.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그냥 단어 3개로 말했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아, 그냥 같은 거지. 근데 갑자기 제가 어떤 용어를 쓸 때, 아, 프로세스에서는요? 했더니 이거는 뭐지?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냥 간단하게. 그냥 앱 그래도 되고요. 그냥 앱 그래도 되고. 그래서 이 컴퓨터, 그러니까 전산에서는 생각보다 같은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같은 용어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인터럽트, 이벤트 드리븐.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뭔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뭔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써도 사실은 이게 맥락은 같은 거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그 용어의 리스트는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릴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보안기사라고 해도 되고 이 이름이 뭐라고 해도 돼요. 무슨 자격증의 이름을 갖다 내도 되고 뭐 실무학습 이런 이름을 갖다 내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게 없이 이게 얘기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공부가 만만한 공부가 절대 아닌 거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아, 나는 시험만 붙으면 돼. 그럼 우리 시험 붙을 때 공부하는 가장 1등의 방법이 뭐예요? 기출문제죠. 그죠? 기출문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필기를 붙을 수는 있다고요. 근데 실기 때는 중요한 문제를 그냥 깊게 내버리거나 가끔 가다가 시사성을 내거나, 시사성은 애당초 틀릴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시사성은 안 되는 거다라고 봐야 돼요. 출제자가 시사성 문제를 갖다가 딱 내면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냈으니까 맞추겠죠. 예, 그러니까 한계는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구조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거죠. 반드시. 예, 그래서 정말 힘든 건 맞지만, 예, 그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잘 끝나면 끝낼 수도 있어요. 잘 끝나면. 단지 여러분들이 못 끝낼 수가 있는데요. 저는 끝내고 여러분들은 못 끝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잠깐 이해했어요. 근데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들어가요. 또 잠깐 이해했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일어나면 그냥 멍한 거죠. 그냥 좀 잠깐 쉬러 왔는데 그냥 하루 종일 멍했던 거예요. 뭔가 열심히 들은 거는 같아. 근데 뭐 없어. 이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익숙하면 오래 남기 때문에 혹시 이거는 이거 아닌가? 저거는 저거 아닌가?
이게 이렇게 같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내 기억의 한계는 처음 듣는 용어는 순간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힘들지만 몇 개의 포인트만이라도 우리가 좀 보는 거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아침 이제 처음에 서론이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서론을 좀 하고 가자고요. 이 공부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안기사 그냥 이렇게 할게요. 보안기사 공부. 그 다음에 어차피 뭐 여기에서 보안기사를 공부하건 무슨 목적을 갖고 왔건 간에 보안 쪽에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그냥 몇 개만 좀 나열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건 뭘 할 때 그냥 도움이 되는 거. 예, 도움이 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는 보안기사. 지금 이거인 거죠, 지금. 이거.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나중에 이것도 교육 점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가급적 되면 듣는 걸 추천해요. 예, 가급적 되면. 그 다음에 ISMS, 그 다음에 PIMS, 이건 나올 거예요. 뒤에다가 정보보호 관리 체계, 개인정보 관리 체계. 예. 요즘은 이것만 있어도 취업돼요. 이것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예,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정말 대단한 건 아닌데 실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거 하나만 있어도 그냥 되는, 지금 됩니다.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이거는. 자, 아무튼 그렇고 이거는 그냥 여력이 되면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 요 정도만 쓸게요. 요 정도만.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가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외국계가 없죠, 지금. 외국계도 무슨 자격증 있잖아요. 외국에서 나온 거. 그죠? 외국계는 전 쓰지도 않았어요. 외국계는 외국 갈 사람이 쓰는 거예요. 외국 갈 사람이. 외국 가서 일할 때는 당연히 외국계가 필요한 거지만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외국계가 그렇게 큰 효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하면 좋다. 하면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제가 아까 첫 번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뭘 준다 하더라도 나의 기억력이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방법. 이거밖에 없고, 두 번째는 반복을 계속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영어예요, 영어. 그죠? 영어예요. 어떤 애들이 토플을 공부하는데 뭐 하루에 100개의 단어씩 외운대요. 100개의 단어는 절대 사람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단어를. 쪽지 시험에 쓸 수는 있어도 100개의 단어를 말로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실제 대화에서는 절대 못 써요, 그렇게. 하루에 2-3개의 단어를 합숙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100개의 단어를 외워서 점수를 받아낸대요. 그거는 사실은 그냥 쪽지 시험용인 거예요. 그 시험용에 불과한 영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영어 공부는 많이 하는데 영어를 못하죠. 그래서 제 주관은 이거예요.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왜 영어가 나왔냐? 지금 여기에 영어 단어를 하나 가르쳐 줬는데, 이렇게 외웠어요. 내가 이렇게 확 외웠어. 외웠는데, 그게 어느 상황이 되면 그 단어가 내 머릿속에서 탁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 단어를 쓴 실전 회화를 한번 해보면 기억이 나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죠? 진짜로 한번 당황해서 하건 제대로 못하건 진짜로 한번 해보면 기억이 나요. 그 영상이. 이거는 실전이라는 건 이미지도 기억이 나지만 내가 대화를 한 시나리오도 기억이 나요. 내가 처음에 영어로 뭐라고 그랬고 이 사람 뭐라고 그랬고 근데 내가 그거 못 알아들었고 이게 기억이 나서 다음에 그 똑같은 시나리오가 되면 걔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부 방법은 이겁니다. 시나리오. 자, 보안기사의 책들은 출제 가이드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게 많아요. 왜냐면
난 아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애플리케이션 보안, 정보보호 개론. 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대충 생각해도 개론이 맨 처음이 아니야? 그죠? 그냥 대충 생각해도. 근데 처음 뚜껑 열자마자 시스템 보안, 유닉스 이러면 나는 윈도우밖에 모르는데 유닉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예,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 시나리오 공부 방법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목차를 변경하면서 공부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우리가 공격자라고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잡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가 공격자라고. 이 보안의 공부의 학습은요, 공격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공격할 거라고. 방어하지 말고. 예, 방어는 둘째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러면요, 한번 보자고요. 지금부터는. 공격자의 PC는 윈도우일 수도 있고, 리눅스라는, 리눅스, 유닉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눅스, 유닉스 이 단어 쓰면. 자, 리눅스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PC가 있어요. 이 PC는 공격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죠.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잡아봐요. 시나리오를. 내가 뭐 공공기관을 공격할 거야. 공공기관 한번 뚫고 들어가서 뭔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뚫릴까요? 네, 뚫리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뚫리면 벌써 이미 문제가 발생했을 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 공격자의 PC가요, 인터넷, 무슨 말이에요? 집에 있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공개된 망을 통해서 우리 망으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됐든, 뭐, 공공기관이 됐든, 그죠? 앞에서부터는. 자, 그러면요, 우리의 내부 네트워크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망을 이렇게 바로 내부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만들지 않고 보통 둘로 나눠져 있죠. 하나가 공개된 망, 그래서 외부망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끼리만, 내부망 그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여기는 못 들어가. 그죠? 근데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건 되죠. 내부망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되죠.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이 구조를 잡고요. 과목책을 딱 잡으면 그냥 전체 틀은 끝나요, 그냥. 예, 그 끝나는 방법은 목차를 가지고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개의 여러분들이 내가 공격자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요. 그대로.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밖에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갖고 인바운드라고 해요. 인바운드. 별 대단한 용어 아니죠? 그죠? 또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는 걸, 밖으로 나가는 걸 아웃바운드라고 해요. 자, 이제 말을 바꿔서 할게요. 대부분은 인바운드는 막혀 있는데 아웃바운드는 열려 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아웃바운드 열려 있다. 리버스 공격이다. 이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간다고요. 안에서 밖으로. 리버스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에. 그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다. 그 소리입니다. 아웃바운드다. 리버스 텔넷. 이해되세요? 텔넷은 원격으로 접속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인 거고, 리버스라는 용어를 붙였으니까, 텔넷을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붙는다 이거죠. 거꾸로. 그죠? 왜? 리버스는 대부분 다 열려 있거든요. 리버스는. 인바운드가 다 막혀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뭔진 몰라도 얘를 통해서 못 나가고 못 들어가게 이걸 하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그죠? 방화하는 벽이 있다고요. 벽, 돌담. 그럼 한글 그대로잖아요. 방화 불낸 거, 벽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불이 나면 이쪽에는 괜찮다 이거죠. 이 벽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컴퓨터다 보니까 그걸 방화벽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얘를 식별하는 유일한 주소.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갑순이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왜? 컴퓨터에 누가 앉아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카메라를 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단말은 알 수 있죠. 이 단말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뭐예요? IP 주소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IP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방화벽이라는 건 IP 주소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야. 그냥 막든가 열어주든가. 인바운드를 막든가 아웃바운드를 막든가 기준은 IP 주소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그럼 IP 주소만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나를 식별하는 게 IP 주소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식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쭉 들어가면 이제 이거까지 들어가면 내부망. 그럼 내부망 안에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죠? 뭐 서버 그래도 되고 서버가 가지고 있는 DB 그래도 되고 데이터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데이터라는 건 약속된 규칙으로 분류한 자료를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죠? 그 약속이 없으면 데이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로그 파일 이런 얘기를 하지. 뭔가 약속된 규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봤어요. 아주 간단한 구조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내가 공격을 하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도 방화벽이 사실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IP나 포트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아무리 막혀 있어도 너 들어갈 수 있어, 너 못 들어가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그 체크를 많이 시키면 컴퓨터가 바쁘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도스라고 하는 거죠. DOS 그래도 되고 디도스 그래도 됩니다. 그냥 계속 부른다 이거잖아요. 부른다. 목적이 없어. 그냥 부른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봐보세요. 나는 이렇게 부르면 그냥 부하만 조금 많이 나와. 그죠? 부하가 걸려요. 그리고 얘도 알기 위해서 얘를 유니크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뭔가가 IP가 있는 거죠. 그죠?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출발지, 목적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자꾸 나를 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불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도 부합니다. 막았어요. 막는 것도 체크를 해서 못 들어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하죠. 이것도 일이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이 부르는 거를 이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 안 바쁘잖아요.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데로 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이 IP 바꾸면 되죠. IP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IP가 바뀌었으니까 어딘가 모르는 걸 가는 거지. 그리고 사용자는 숫자를 쓴 IP를 쓰지 않고 naver.com이라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연어인 영어를 써서 치는 거지 뭐 210점 몇 점 이렇게 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이름만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일반 사용자는. naver.com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서. 자, 우리 회사 내부망은 이제 여기 어디에 PC가 있겠죠. 사용자 PC에서요. 웹하드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보안 솔루션이 있어서. 그래서 브라우저에다가 webhard.co.kr을 탁 쳐요. 엔터를 탁 쳤어. 그랬더니 여기는 웹하드는 접속이 안 됩니다. 라는 보안 메시지 창이 딱 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접속할 수 있나요? 웹하드의 IP 주소를 브라우저에서 쳐보세요. 그러면 그 솔루션은 끝난 거예요. 맞죠? 그 솔루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IP 주소로 치지 뭐. 그까짓 거. IP 주소 얻는 거는 쉬우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IP 주소 하면 대부분은 웹 차단 솔루션들은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제가 지금부터 이 강의를 통해서 거의 기업에 쓰는 보안 솔루션 DRM 빼고, DRM은 쉽지가 않아요. 문서 DRM은. 그걸 다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막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 내부 직원의 PC가 있어, PC가. 컴퓨터가 있다고요. 그죠? 업무를 하려면 PC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부 직원이. 그러면 이렇게는 못 들어가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내부에서. 밖에서는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그죠? 자, 그럼 여기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내부에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 사람에 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사람이 맘먹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마음을 안 먹었는데도 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 개인한테 뭐를 보내요? 메일을 보내죠. 자, 지금 여기에 이 종이가 있는데요. 성함하고 소속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메일 주소는 없죠? 여기 보니까. 그죠? 메일 주소는 없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SNS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요. 페이스북에서. 계속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걸릴 사람 있죠? 걸릴 사람 있어요. 네이버에서 이 단어를 가지고 찾아요. 딱 요 단어만 갖고. 그리고 정 안 되면 아주 쉬워요. 이 부처에다 전화해서 누구누구 하려고 그러는데 소속하고 그 담당자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그 전화번호, 책상에 전화번호 있죠? 그거 알고 나라장터에 가서 RFP 올라온 거에 보면 밑에 메일 주소도 있어요. RFP. 거기서 RFP에서 찾아요. 그리고 한두 명은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전 당연히 걸리고요. 저는 당연히 걸리고 걸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분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A 회사의 모 담당이라고 쳐보자고요. 그 담당의 메일을 그냥 보내요. 첫 번째 메일을 어떻게 보내냐면 그냥 이래요. 그냥 보안기사 공부하는 분이라고 치자고요. 소속가 가면 업무까지 나와야 되니까. 자, 보안기사 공부하는 분한테, 자, 이거는 저기 30만원짜리 유료 자료인데 그냥 공개합니다. 메일을 보내요. 근데 봤는데 진짜인 거야. 진품인 거죠, 한마디로. 그거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요.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감사한 거죠. 누군지 모르는데 메일 주소 어떻게 알았어?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땡큐인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보냅니다. 네 번째 보내는데 첨부 파일에다가 물론 트릭도 있지만 트릭 말고 진짜를 보자고요. PDF 파일을 첨부했어요. 그럼 PDF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죠, 그냥. 그죠? 쓰는 문서예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이걸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자, 봐보세요. PDF는요, 오버젝트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프로세스, 애플리케이션 같다라고 그랬죠. 그죠? 오버젝트라는 말은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 프로그램과 다른 거는, 자, MS 워드와 아래 한글을 붙일 수 없죠. 프로그램에서. 근데 PDF는 익스플로러가 있고 그 안에 PDF가 뜨는 경우 있죠. 독립적으로 리더기가 뜨는 경우도 있지만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 있죠. PDF 열면 그게 오버젝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오버젝트 하면 그냥 실행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실행 파일이다. 그러면 오버젝트의 묶음이래요. 묶음이면 첫 번째 오버젝트는 그냥 문서 텍스트, 두 번째 오버젝트는 사실은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간다고요. PDF 안에. 그러면 내가 클릭을 하면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건 실행을 시켜줘야지 나쁜 짓을 하는 건데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서브에 있던 프로그램, 그죠? 정확히 말하면 스크립트라고 얘기해요. 이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 악성 코드가 실행이 이미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방화벽이 맞고 이렇게 오는 거 여기 솔루션이 읽어서 그런 거 차단하면 되지 않냐.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요. 보안 솔루션은 솔직히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한 개의 문서에 오버젝트가 몇 개인데요. 그럼 문서 하나를 열어갖고요. 다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럼 또 메일이 와? 또 다 봐. 그러면 네트워크가 팍팍 느려져요. 여러분들. 그럼 그 얘기 하는 거죠. 보안 솔루션 깐 다음에 못 쓰겠다, 업무 못 해 먹겠다. 그럼 이 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못 막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솔루션을 깔았는데 못 막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실행 파일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문서 파일 하나 받은 건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해서 여기에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다 걸리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부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젠. 여기에 무슨 솔루션이 깔려있다 한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V3 그러면, 그럴까?
네, 백신. 백신은 뭐예요? 이게 바이러스 같은 거 잡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러스 같은 거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신은요, 이 백신은 전제가 있어요. 나쁜 짓을 해야지 잡는 거지, 악성 코드인데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뭔가 나쁜 짓을 행해야지 탐지라는 걸 하는 거죠. 행할 것 같은 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PDF 이렇게 봐보세요. PDF 1번, PDF 2번, PDF 3번. 문서 3개를 받았습니다. 3개를 받았는데 첫 번째 PDF 파일은 뭐 하는 거냐면 자, 못 알아들어도 됩니다. 이거. 윈도우 레지스트리를 읽어서 뭔가를 고쳐요. 두 번째 PDF 파일은 뭐냐면 a.exe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세 번째 PDF는 뭐 하는 거냐면 a.exe를 실행시켜요. 뭔 얘기예요? 나쁜 짓을 나눠서 하면 보안 솔루션이 탐지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한 개 파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짓을 다 하면 뭔가 분석을 해서 아, 이놈 악성 코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쁜 짓을 여러 개의 문서에다가 나눠서 시키잖아요. 그럼 그 문서의 쌍이 다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 문서의 쌍이 전부 다 동시에 실행이 돼야지만 탐지가 되죠. 그러니까 완벽하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안의 목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거지 완벽할 수는 없다요. 그냥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그죠? 완벽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격한 거를 세련되게 뭐라고 불러요? APT라고 불러요. 그냥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격해보겠다 이거예요. 해킹 될 때까지. 그러면 요즘 나오는 건 다 APT예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하는 걸 얘기했고, 이제 일로 가면 공개된 뭔가가 하나 있죠. 서버가. 그걸 우리는 웹서버라고 하죠. 웹서버. 웹서버는 되게 이렇게 뭐 다들 알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니까요.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 공용 언어가 뭐죠? 영어죠. 웹서버는 영어만 알아요. 영어 문법만.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웹서버는 이 프로그램 못 알아들어요. 영어의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웹서버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 공용 언어를 잡았는데, 그 영어와 같은 걸 잡았는데 그게 HTML, XML인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는 하나밖에 몰라. HTML과 XML로 뭔가를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응답만 해주는 거예요. HTML과 XML로. 그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웹서버예요. DB를 연결해서 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기능도 없어요. 그냥 그 HTML, 그 랭귀지 하나. 근데 그러면 별로 쓸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HTML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언어인데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넣었는데 웹서버에다가 그게 뭐예요? WAS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얘는 DB를 연결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예, DB를 연결해서 프로그램 할 때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보통은 웹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한 개의 프로덕트로, 제품으로 판매해요. 그러니까 웹 서버 하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구조에서 한번 공부할 게 뭔지 한번 봐보자고요. 우리가 HTTP라는 웹으로 합니다. 웹으로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따따따.naver.com을 이렇게 치면 얘가 응답을 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영어로만 바꿉니다. request response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리퀘스트를 딱 잡아놓을 수 있어요. 이 잡아놓는 게 뭐냐면, 자, 간단해요. 외국에서 해외 나가서 제가 뭘 보고 싶냐면요, 따따따.naver.com을 쳤는데 프리미엄 리그 축구를 보고 싶었는데요, 동영상을 딱 틀면 뭐라고 뜨냐면요, 오직 한국에서만 청취 가능합니다, 이렇게 떠요. 못 본다고요. TV를 보려고 해도 못 봐요. 근데 TV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하나 해결해 줬어요. 베이코리언즈,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베이코리언즈 딱 들어가면 외국에서 한국 드라마 5분 안에 다 올라와요. 끝나면.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에 축구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외국에서는 못 봐요. 그거를 네이버가 어떻게 나를 차단했겠어요?
IP인 거죠. 이거는 1번부터 100번까지는 한국 IP인데 101번부터 200번까지는 미국 거고 이게 약속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미국의 IP를 들고 가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너 안 돼. 차단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의 IP를 들고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인풋만 한국이면 여기에 소스 IP가 한국의 주소면 그래서 어떻게 두냐 얘는 미국이고 얘는 한국이라면 한국 내에 서버를 이렇게 놔요. 나는 이쪽에 연결해. 그리고 여기에서 IP를 다시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프락시라고 하죠. 프락시. 네, 프락시 서버. 이렇게 되면 그 대신 느려요. 네, 주의사항은 느리고 두 번째는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끝장날 수 있어요. 그래 검증된 프락시만 써야 돼요. 이해되시 무슨 말인지? 이놈이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한국의 IP를 나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들어가도 얘가 한국의 그건지를 아는 거예요. 자, 이런 프락시의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는 프락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내부망에서 인터넷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돼.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프락시로 돌린 거예요. 네이버가 연결이 안 돼. 프락시로 돌리면 돼요. 네이버가 안 되면 그렇게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얘도 이 HTTP 리퀘스트를 갖다가 요청하는 걸 갖다가 프락시로 딱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웹 프락시예요. 그냥 웹 프락시.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프락시는 안 쓸게요. 웹 프락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웹 프락시가 보안기사에 2번인가 나왔어요. 2번인가 나왔는데요. 중요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대한 모의 해킹은 얘 갖고 일어나요. 얘 갖고 일어나는 거고 이걸 잡아서 왜 잡았냐? 요청한 걸 잡아서 요청한 게 영문 텍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영문 텍스트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마음대로. 바꿔서 그걸 가지고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비정상적으로 도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행정자치부의 개발 보안이죠. 이거를 준수해서 개발하면 괜찮아. 이거거든요, 걔는. 그죠? 개발 보안이라는 건. 그래서 요 라인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이 웹프락시를요, 여기 웹서버가 있으면 이 안에서 해버리잖아요? 웬만한 사이트는 다 뚫려요. 내부에서 해버리면. 그럼 내부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되죠. 인사급여 시스템. 내가 인사평가를 받았어요. 인사급여도 웹사이트죠? 결론은 웹사이트인 거잖아요. 내부건 외부건 간에. 그리고 내가 마음을 놓고 나는 인사평가 엄청 잘한 것 같은데 못 받았어. 그럼 또 우리가 심리적으로 쟤는 찌질인데 몇 점이나 이거 궁금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나쁜 짓 한다는 생각이 지금 그냥 궁금한 걸 수 있잖아요. 예. 그럴 때 가만히 보는 거예요. 내가 웹프락시를 하나 띄워요. PC에다 하나 띄우고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인사정보의 조회는 그냥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4번을 입력받고 4번과 같은 정보를 조회해갖고 오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4번이 내가 1, 2, 3, 4예요. 내 친구는 1, 2, 3, 4, 5회야. 4번은 대충 알 수 있죠. 일렬 번호 아니에요? 결과 특정 번호 기준의 일렬 번호잖아요, 4번은. 그래서 내가 그 4번을 숫자를 나는 1, 2, 3, 4인데 1, 2, 3, 4, 5로 바꿔서 입력해봤어. 근데 리턴이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하라는 얘기는. 옛날에 저희 회사의 동료가 그거 하다가 진급자인데 진급 취소됐어요. 그거에 원래 진급돼야 되는 사람인데. 예, 그게 바로 프락시예요. 그게. 대부분 그거로 많이 일어나요. 대부분은. 두 번째는 이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로 많이 일어나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메일을 통해서 여기서 뭔가 깔면 리버스로 연결해요. 리버스로. 자, 이게 기본 아웃바운드로 연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죠. HTTP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HTTP 리퀘스트 때 뭐를 주고 리스판스 때 뭐를 응답받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 원리를 알려면 TCP를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구나. 그 얘기인 거예요. 단지 이건 되겠지. 1번을 누르면 뭐가 돼. 2번을 누르면 뭐가 돼. 즉 정해진 틀에서만 내가 쓸 수 있는 거지 응용력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여기에 지금 PDF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보낸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웹셀이라고 그래요. 웹셀. 셀이라는 말은 실행하는 명령어다라는 거예요. 셀. SHEL. 그죠? SHELL. 셀은 실행하는 명령어예요. 실행하는 명령어. 그러니까 웹셀은 웹을 통해서 보내는 시킬 수 있는 명령어인 거죠. 웹셀은. 그죠? 웹셀은. 그러니까 웹셀이 여기 다운로드가 돼서 실행이 되면 침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웹셀이라는 의미가 뭐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행이 되면 제일 알고 싶은 건 DB 같은 데 들어가서 조회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죠?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으로 로그인에 들어가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코드, 그거를 셀 코드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셀 코드는 안 나왔고요. 웹셀은 나왔어요. 셀 코드가 엄청 중요한 단어거든요. 엄청 중요한데 웹셀은 2번 나왔는데 셀 코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요. 되게 용어가 비슷비슷해요. 여기에서 셀 코드랑 웹셀은. 자, 그래서 그러면 이놈은 컴퓨터를 껐다 켤 수도 있죠. 이 사람은 컴퓨터를 껐다 키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켰을 때 내 프로그램이 기동이 돼야지 내가 지속적으로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껐다 켰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는 데가 어디예요? 시작 프로그램인 거죠. 그죠? 사용자에서는 그게 시작 프로그램인 거고, 설정 값으로는 그게 run on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run과 run once가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부팅하면 자동으로 실행돼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팅해서 악성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실행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뭐가 실행이 됐냐? 얘가 뭘 했냐? 이거 알고 싶죠? 이게 로그 파일이죠? 그죠? 크게 말하면 로그 파일인데, 이 PC는 윈도우죠? 이 PC는 윈도우입니다. 대부분 윈도우예요. 개인 PC들은. 그죠? 윈도우예요. 그럼 이 윈도우는 도대체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이거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이벤트 뷰어라는 윈도우의 로그 파일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run과 run once라고 했는데 설정값, 너 부팅하면 실행해, 이거거든요. 너 부팅하면 실행해. 이 설정값도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어떤 파일에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 파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파일의 이름이 hive 파일이에요. HIVE. 이 hive 파일이 뭐냐? 결론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윈도우 레지스트리라는 설정 정보예요. 그러니까 hive 파일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악성 코드 설치하고 기동하고, 이 플로우죠, 플로우. 그죠? 이 흐름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줄줄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근데 안 나온 게 하나 있는 거죠.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됐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어. 그럼 프로그램 뭐뭐 떴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 뭐죠? 컨트롤 알트 델 눌러서 작업 관리자 뜨면 떠 있는 프로그램 쭉 나오죠.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게 나와요. 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윈도우가 실행시킨 프로그램. 그러니까 OS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윈도우 자체가 실행시킨 프로그램. 하나는 내가 실행시킨 프로그램. 이 내가라는 건 뭐냐? OS가 아니라 일반 사용자가 실행시킨 프로그램.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윈도우가 실행시킨 프로그램들은 보통은 explo.exe라는 파일 밑에 뭔가가 만들어져요.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 explo가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explo가 어떤 걸 실행하고, explo가 어떤 걸 실행해요. 윈도우는, 여러분 윈도우 탐색기 많이 쓰시죠? 탐색기 함부로 죽이면 어떻게 돼요? 껌뻑이죠? 함부로 건들면. 아래 한글 함부로 죽였다고 껌뻑이에요? 이 탐색기는요, 사실은 이 탐색기 안에 기본 구조가 explo.exe예요. 얘를 건들면 자식은 있는데 부모가 없어지는 꼴이 일어나요. 얘가 실행시켜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explo.exe가 실행시켜주는 파일들이 뭐냐 쭉 깔아봤어요. 그냥 깔아봤어요. 거기에 목록에서 딱 나오면 이름이 좀 이상해? 뭐 제조사명이 없어?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너무 쉽죠? 그리고 그 목록이라는 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 거고 1번이라는 건 2번을 가리키는 거고 2번이라는 건 3번을 가리키니까 목록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1번이 3번을 가리키면 2번은 안 보이죠. 그죠? 이게 프로세스 은익기법이에요.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출제 범위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출제 범위가 아닌데 7회나 3회를 봤을 때 나오니까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라고 해요. 그냥 목록. 작업관리자 목록. 주소를 바꿔서 중간을 하나 띄게 만드는 거죠. 1번이 3번을 가리키게. 1번이 3번을 가리키게. 그래서 물론 이거는 프로세스 은익 중에 한 개에 불과한 거예요. 한 개. 이 안에 뭐 후킹이라는 것도 있고 이 안에 ADS라는 것도 있고 요 패밀리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요 패밀리는. 이거 나오면 보안기사 실기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붙어야 돼요. 왜? 이거는 모를 거라고 낸 거고 이게 한 문제에 14점이에요. 이건 1점, 3점짜리로 안 줘요. 이거는 모를 거라고 낸 거기 때문에 이거에서 14점 받고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제대로 맞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8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한두 개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웹프락시 관련, 개발 보안 관련 이쪽, 요거 맨날 나와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에서 한 문제 맞고. 그러면 얼마예요? 42점이죠? 물론 이렇게 해서 그 점수라는 게 곱하기처럼 쉽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42점이죠? 그럼 틀을 딱 잡는 거고 그 틀과 더불어서 실무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정말 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는 거. 시나리오 여러 개를 잡고 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서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지금 인터넷, 그죠? 외부망, 내부망 이 틀이 있다. 그리고 방화벽은 IP 갖고 막는 거다. IP 갖고 막는 거다.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돼요. 해결해 나가는 거고, 그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55분에 해가고, 11시 반에, 이제, 끝내겠습니다.